102님이 사람의 유전병, 유전병과 돌연변이. 유전병은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하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구분되는데 구분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돌연변이는 염색체 또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돌연변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어요.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자, 일단 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병. 그러니까 염색체가 사실 좀 큰 단위에서 그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심각하죠, 이 경우에는. 염색체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은 일부만, 그러니까 염색체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괜찮은데, 유전자 일부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고, 염색체에 의한 질병이 조금 더 심각하죠. 자, 염색체가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그 유전되었을 때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많아도 안 좋아요. 적어도 안 좋고,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대부분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감수 1분열에서는 원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잖아.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감수 1분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돼. 이가 염색체가 형성됐다가 서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돼. 근데 분리가 안 되고 같이 그냥 끌려간 거죠. 이쪽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분열, 2분열이 일어났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4개의 딸세포가 모두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고, 얘네 둘은 하나씩 더 많은 거고요. n 플러스 1로 원래 n이 돼야 되잖아요. n 플러스 1이 되고, 얘네는 n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염색체 수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애가 생겨났는데, 요런 애가 요 정자가 이 정자로 칩시다. 이게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염색체 수가 다른 개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되는 경우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세포, 생식세포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은 없죠. 이 경우에 두 개는 지금 n 플러스 1이고 두 개는 n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감수 1분열은 괜찮게 됐어요. 상동 염색체 비분리는 안 일어났어요. 상동 염색체 분리는 잘 일어났고, 이 둘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문제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만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는데, 아무튼 하나만 일어났을 때 비분리가 1에 일어났을 때 2분열에서, 그럼 얘는 염색 분체 분리죠. 여기는 n-1이고,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n 플러스 1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죠. 얘는 정상적으로 n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는 경우 염색체 수가 정상인 생식세포가 있고요.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두 개 생기는데,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비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어떤 질병이 있냐, 실제로 있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가 3개인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요, 눈 사이가 멀다. 다운 증후군인
분이 얼마 전에 뭐지? 우리들이 불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기하시는데 눈 사이가 좀 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적 장애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게 지금 상염색체잖아요. 그렇죠? 상염색체가 원래 44개가 되는데 45개가 되는 거죠. 45개 플러스 XY, 45개 플러스 XX. 상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뭐 연구 결과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다운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노산의 경우에 40 몇 살인가 하여튼 그 이후에 임신할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근데 알 수는 있나 봐요. 염색체 수 핵형 분석하면 알 수는 있거든요. 알 수 있어서 이를 진짜 뭐 날 건지 안 날 건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인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5 플러스 XY, 45 플러스 XX가 되고, 심한 지적 장애가 동반이 되고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형으로 유아기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건 심각한 거죠. 이거 사실 고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태어났으면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고,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3개야, 3개. 3개. XXY. Y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이긴 해요. Y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긴 한데 외관상으로 남자이지만 불임이고 임신이 안 되고, 뭐 X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유방이 발달하고 남자인데, 그 다음에 여자의 신체적 특징도 나타난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1개인 경우인데 여자이고 뭐 X나 Y가 뭐 없고 이제 하나만 X만 있는 거죠. 외관상 여자이고 불임이고 임신이 안 되고 목이 짧고 두꺼우며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많다. 귀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자, 뭐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요. 가계도와 핵형에 근거한 유전병 원인 해석, 이런 거를 핵형 분석한다라고 하죠. 핵형 분석한다라고. 쭉 보면 이제 2개씩 쭉 있는데, 만약에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21번 염색체가 진짜로 3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핵형 분석을 하면. 근데 이건 지금 XXY이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겠네, 그렇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고. 자, 근데 철수가 여기 있네요. 이게 철수인가? 철수 지방 가계도이다. 나는 철수의 핵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I는 핵형은 정상이며, 철수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는 부모 중 1명에게서 1에 일어났다. 철수는 일단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XY. 어머니가 정록 생명인데, 지금 어머니가 지금 생명이에요. 생명이면 여기는 생명 유전자를 스몰r로 표시를 했네요. 그쵸? 네, 생명 유전자 스몰r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이잖아. 그러면은 철수는 생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이게 돼 있어. 근데 멀쩡하지, 그쵸? 네, 멀쩡해 일단은. 네. 그럼 이 유전자를 지금 철수한테 엄마가 안 준 거죠. 안 준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다 아빠한테서 준 거지. 한 번만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일어났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부모 중 한 명에서만 1회 일어났다. 철수가 정상인 거는 준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일어난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도 비분리, 아빠도 비분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명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XR을 준 거긴 해. 근데도 정상이 되려면 아빠가 정상 유전자를 준 거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빠한테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네. 그렇죠? 그래서 X염색체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한테서 정상 대립 유전자가 라지알로 써야겠네요. 정상 대립 유전자 X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빠한테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수에게 염색체 이상 유전병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아버지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근데 이게 1분열에서 비분리냐 2분열에서 비분리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왜냐면 만약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XX로 이렇게 일단은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 1분열에서. 그 다음에 얘네가 비분리가 일어나면 뭐 XX라든지 아니면 이게 비분리면 YY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X와 Y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염색체 비분리 결과 형성된 정자와 어머니의 정상 난자랑 수정에서 철수가 태어난 거고,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된 거고, 정록 생맥 유전자형은 정상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뭐 보인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상황인 거죠. 정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에 의해서 이게 우성이잖아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저 철수 형제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정자 중에 이런 일이 벌어난 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정자가 수정이 된 거예요. 물론 뭐 확률적으로 그런 정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비정상인 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꼭 뭐 철수가 클라인펠터라고 해서 성자가 클라인펠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분리가 일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수정이 일어난 거니까. 염색체 구조 이상, 이거는 수 이상했어. 수 이상. 아예 개수가 다른 거죠. 이거는 아예 개수가 다른 거고, 구조 이상은 염색체 수는 정상이나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가 염색체가 생겨날 때가,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어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야. 이 화학 결합이 끊어졌다가 다른 데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화학 결합은 사실 이거 쭉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쭉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끊어졌다가 여기 다른 데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끊어져 가지고 안 붙고 그냥 없어진 경우 이제 결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끊어졌다가 옆에 이렇게 다시 붙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경우는 중복이 된 거죠. 중복이 된 거고, EF 이렇게 중복이 된 거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 끊어졌다가 뒤집혀서 이제 붙여진 거죠.
이런 건 역위라고 합니다. 역위. 전자는 끊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붙은 거죠. 예. 끊어져서 다른 데로 붙은 겁니다. 전자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심각한 거죠. 결실이 일어난 경우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렇더라, 이게 다 연구가 된 거니까.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경우에 머리가 작고 지적 장애를 보이며 대부분 유아기나 아동기의 초기에 사망한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결실에 의해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핵형 분석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고, 보면 안다는, 사진 찍어서 보면 안다는 거죠. 네, 분석을 해보면. 목소리가 약간 그런 그런 목소리예요. 정상적인 목소리는 아니에요. 예. 고양이 울음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는 거고요.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염색 분체나 상동 염색체에 연결되어 염색체 일부가 반복되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건 중복이고, 여기는 떨어져 나와 원래 염색체의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우 여기라고 합니다. 전자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상동 염색체가 아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거. 만수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조혈 모세포에서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자가 일어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여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뭐 수정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네. 저거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조혈 모세포에서 저런 세포로 변화되는 거네요. 암세포로. 그래서 전자, 이런 건 하여튼 결실, 떨어나온 결실, 중복, 역위, 전자라고 합니다. 지금 하여튼 이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고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동 염색체로 지금 붙은 거죠. 다른 상동 염색체. 이런 건 전자라고 한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상동 염색체가 표시된 거죠. 이 각각은. 이런 거는 염색체 구조 이상, 구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 이상, 구조 이상 둘 다 염색체 이상이고, 염색체 자체가 이상한 거고,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수와 구조에는 변화 이상이 없는데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돌연변이 이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단백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제 적혈구는 좀 큰 거야, 엄청.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단백질 중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단백질이 이상이 된 거죠. 적혈구가 찌그러져 남모양이 된다. 남모양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혈이 생기는 거죠. 빈혈이 원래 어지러움증 생기고 이런 거,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사실 딸랑 하나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어디 있나요? 여기 GA라고 써져있나 이게? 너무 흐리네. 하여튼 여기 A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T로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GAA면 글루탐산이 붙어야 되는데 GTC인가 G인지 모르겠네. GTA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바뀌죠. 아미노산 하나 바뀌었다라고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염색체 이상보다는 그나마 낫지, 그래도. 그래서 뭐
그나마 뭐 약간 빈혈증이 있고 뭐 이런 거긴 한데 염색체 이상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뭐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제 힘들겠죠. 유전병에 이렇게. 페닐케토누증,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페닐알라닌이 자꾸 쌓이는 건데, 근데 이게 축적되어서 페닐케톤으로 바뀌고,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게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페닐케토누증에 걸리면 뇌에 좀 이렇게 막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뭐 심각한 병인 거죠. 알비노증, 원래 사람 그 피부색이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 색소가 결핍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눈, 피부, 머리카락 등이 하얗게 변하며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뭐 금발 같은 게 되는 거죠.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은 떨어집니다. 알비노증은. 낭성 섬유증인가? 섬유증. 유전자 이상으로 점액의 점성을 조절하지 못한다. 폐나 간, 이자 등의 과도한 점액질이 분비되어 기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 얘네들은 열성이네. 다행이네요. 얘는 열성이네, 열성. 그나마. 그러니까 요런 유전자가 이제 뭐 되게 두 개 만나야지 발현이 되겠죠? 근데 우성, 헌팅턴 무더병은 우성이야.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지적장애가 생기고 머리와 팔다리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다. 무도가 춤춘다 이런 거거든. 춤춘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춤추는 듯하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죽습니다. 근데 헌팅턴 무도병 이런 거는 잘 모르다가 한 40세 이후 정도에 발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에서 한 25년 또는 그 이상 경과를 밟으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다. 만 명 중 한 명이네요. 백인한테 발병이 높다. 3만 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맞네. 유년기 2세가량의 우리한테 나타나네. 더 일찍 나타나는 거군요. 이런 유전병이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성이네, 우성. 헌팅턴 무더병은 우성이다. 그래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발.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게 DNA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DNA나 X선이나. X선은 이제 뭐 비행기 운항할 때도 X선이 많이 노출돼요. 저기 높이 올라가잖아. 그럼 X선이 더 많아. 뭐 그런 거 같은 방사선, 타르, 뭐 담배 같은 데 있는 거죠. 화학물질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자, 개념 짚어보기. 염색체 이상 유전병에 대한 설명. 염색체 수 이상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되어 나타나는 게 맞고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나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만 형성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1분열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괜찮지, 그쵸? 염색체 구조 이상이 생겨도 염색체 수가 정상이면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고요.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죠. 21번 염색체입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로 머리가 작고 지적장애가 있다.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에드워드 증후군이고 요건 다운 증후군이니까 뭘 고쳐야 되나? 예. 다운 증후군을 고쳐야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기 때문에 예. 이 에드워드를 고칠게요. 다운의 에드워드를 고쳐야겠습니다. 아닌가? 그게 틀리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머리가 작고, 미안해요. 18번에 21번을 고쳐야겠네. 머리가 작고 지적장애 나타나는 게 다운 증후군의 증상이네. 눈 사이가 멀며가 빠졌는데 하여튼 증상을 보면 다운 증후군이 맞네요. 21번 염색체라 고치시면 되겠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의 구성이 X이다. 아니죠, 그죠? XXY도 XXY, X 대신에 XXY 고치면 되겠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다. 가는 정상 염색체를 나와 다는 구조 이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A, B, C, D, E, F, G로 가야 되네. 근데 A, B, C, F, E, D, G 이거는 이제 그 여기가 나타난 거죠. 여기가 여기 잘못된 거긴 한데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붙은 거죠. 이게 중복이 된 거죠. 그렇죠? 중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사람의 핵형을 나타낸 것이다. 생각되는 유전병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염색체에 결실이 있네요. 그렇죠? 그림에 보시면 5번 염색체에 결실이 있는 경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됩니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모의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이제 유전자 이상이잖아요. 이거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염기 서열. DNA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기면은 유전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에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 페닐케토누증이라고 하죠. 페닐케토누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거예요. 페닐케토누증이. 물론 이제 뇌 질환, 뇌에도 영향이 있지만 단백질 대사 이상이 생겼다. 정신지체 특수 형태. 증상. 그러니까 소변과 땀에서 곰팡이 또는 지오줌 냄새가 비슷한 게 난다. 그래서 페닐케토누증이라고 부릅니다. 소변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증상이. 일단 무엇은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머리와 팔다리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 병, 유전병으로 중년에 이르러서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는 뭐 어린 나이에도 이제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써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건 헌팅턴 무도병을 이야기합니다. 헌팅턴 무도병. 대부분은 중년에 이르러서 증상이 나타나겠지. 유전자 이상으로 만들어진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서로 달라붙어 긴 바늘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여 나타나는 유전병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됩니다. 일단은 이거 다 풀어보고요. 1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